자, 이제 둘째 시간 불공정으로 갑니다. 52페이지야. 자, 104조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괄호 속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104조로 들어왔어요. 104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 불공정.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봤었는데요.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들. 반사회적인 행위들은 많죠. 많은 것들이 반사회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첩계약을 했다. 반사회적이에요. 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 반사회적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공무원한테 뭐 청탁을 했다. 반사회적입니다. 부정한 대가성 결부. 자, 그리고 뭐 예컨대 이중매매에서 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4조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시규정이라 그래요. 103조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었다. 104조에서. 그래서 예시규정이라 그러던 거예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오네요? 나오는데요? 나와요. 나오죠? 자, 밑에 의 보세요. 의. 양괄호 1번. 104조는 둘째 줄에 나오듯이 폭리행위 규제에 그 의미가 있다. 폭리규제. 자, 양괄호 2번입니다. 통설과 판례는 이 제104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예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불공정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는 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첫 번째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일단 요건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불공정이냐 요건. 자, 그리고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됐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냐 효과. 세 번째 적용 범위. 적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노인이에요. 노인 74세. 자,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거죠. 네,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셨나 봐요. 자,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땅값이 5억이 됐습니다. 땅값이 5억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을이 나타난 거예요. 을이 나타나서 갑한테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다가 자, 살살 꼬드겨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땅의 현 시세가 5억임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 땅을 1억에 단돈 1억에 매수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5억짜리 땅에 대해서 1억에 매수하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정. 자, 그래서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자, 요건 중에서 첫 번째 먼저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건. 자, 객관적 요건은 뭐를 말하냐면은 급부하고
그리고 반대급부.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현저하게 불균형이어야 돼요. 불균형. 자, 여기서 말하는 급부는 5억짜리 땅을 말합니다. 5억짜리 땅이 급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죠? 대금 1억입니다. 그럼 5억하고 1억이니까 현저하게 지금 불균형이죠.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 측, 피해자, 갑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갑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리고 폭리자 측, 을이 폭리자죠. 폭리자 쪽에서 피해자 측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해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용해 먹는 의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폭리의사. 폭리의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분이 무경험이었다. 모른다, 무경험.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해요, 이분이. 농사만 짓고 살아서. 근데 을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을 해 먹은 거죠. 그럼 이렇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이 갑과 을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이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효과,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을 해야 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할 필요 없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행 후. 역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적용된다는 거죠. 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됩니다. 책 보죠. 자, 밑에 내려갑니다. 자, 52페이지 밑에 쪽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 자, 요건은 지금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객관적 요건부터 확인하면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급부는 5억짜리 땅, 반대급부는 대금 1억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은요. 셋째 줄이요. 객관적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 가치.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판단 시기는 언제냐? 판단 시기는 둘째 줄 법률행위 성립 당시. 같은 말 계약 체결 당시.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주관적 요건입니다. 피해자 궁박경솔 무경험. 자, 동그라미 1번. 궁박이 뭐냐? 궁박은 급박한 공궁. 이걸 궁박이라 그래요. 자,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 궁박일 수도 있고, 오른쪽 나오듯이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궁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굳이 따지지 않아요.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무경험 나오죠. 무경험. 여기서 무경험이란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 대한 생활 경험의 불충분을 의미한다. 자, 한 번 더.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무경험,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 일반적인 무경험,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다. 라고 하시면, 그 틀린 말이라는 거죠. 특정 영역, 노노노 아니고,
일반적인 무경험을 뜻하는 거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오듯이 궁박경솔 무경험은요, 모두 구비될 필요는 없어요. 3개 중에 1개만 있으면 돼요. 동그라미 5번,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밑에 암기법이 나오죠? 경무대가 암기법이에요. 경무대가.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라는 거지. 네. 자, 내려가세요. 3번, 양괄호 3번. 폭리자 악의. 자, 둘째 줄에 나오듯이 악의로 이용해 먹어야 성립한다. 피해자 측에 이런 궁박한 사정, 경솔한 사정, 무경험의 사정, 이런 사정 등등을 알면서 이용해 먹었다. 이 폭리 의사, 요 악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갖췄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거죠. 내려갑니다. 4번. 입증의 문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의 입증만으로는 궁박이나 무경험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뭐를 해야 되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이거를 입증해야 되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자, 갑은 이 매매가 공정이라 그래요? 불공정이라 그래요? 불공정이야 이러죠. 갑은. 야, 이거 불공정이야 이 나쁜 놈아. 불공정. 그럼 상대방은 불공정이라 그래요?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 상대방 공정이라 그러죠. 그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공정이죠. 공정. 그럼 갑은 이 매매가 유효라 그래요? 무효라 그래요? 갑은. 야, 이거 무효야 이 나쁜 놈아. 무효야. 내가 다 알아봤어. 무효야. 을은 뭐라 그러죠? 유효야. 근데 어르신이니까 이제 유효예요. 이렇게 하죠. 유효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갑하고 을 중에서 결국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죠? 그게 갑이라는 거예요. 갑.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야, 이거 무효야. 야, 이거 불공정이야. 라고 갑이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이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요.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효를 갑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쪽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첫째 줄에 무효 주장자라고 돼 있죠? 이게 피해자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 자, 뒤로 넘어가세요. 효과. 자, 효과 역시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추인해도 효력 없다. 추인해도 계속 무효예요. 3번 부재소 합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서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 효력 없어요. 애초에 매매를 하면서 갑이 어르신 여기다가 이 각서에다 사인 좀 하세요. 이 각서에다가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각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소송을 걸지 않기로 한다. 부재소 합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당시 상황에서는 이 피해자 갑은 뭣도 모르고 각서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각서에 효력이 생겨서 소송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재소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부재소 합의 무효. 자, 양괄호 3번 확인하세요. 급부를 이행한 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법 원인의 제공이 폭리자 일방에게만 있으므로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죠? 을이 한 거죠. 을이. 그죠? 복잡하면 좀 닦을게요. 너무 복잡해. 닦고.
자, 그러니까 지금 갑은 이행한 후를 가정해봐요. 자, 피해자 쪽. 자, 갑이 피해자. 피해자. 자, 피해자 쪽에서는 을한테 5억짜리 땅을 넘겼지. 자, 5억짜리 땅을 을한테 넘겼다. 자, 그리고 이 폭리자 측에서는 얼마를 갖다 줬다? 1억을 갖다 줬다. 1억을. 그럼 이건 이미 이행한 후잖아요. 이행한 후죠. 이행한 후.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겠습니다. 근데 얘만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에게만 적용시켜서 폭리자는 1억을 돌려달라고 1억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야, 너 땅 가져와. 너 땅 빨리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땅을 돌려받고 1억은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폭리자께서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적용 영역. 증여에 적용되는 것이냐? 증여. 자, 증여라는 건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증여는 누군가가 주는 거고 일방은 받기만 하는 거거든요. 반대급부가 없어서 불공정을 논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 5억짜리 땅을 1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잘 받은 거다, 불공정한 거다? 잘 받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법률 규정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나 경매 이런 것들에는 불공정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의 증여, 2번의 경매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양보하러 3번. 그럼 단독 행위에는 적용이 되냐? 적용됩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 단독 행위. 자, 여기까지 불공정이었고요. 자, 밑에 심학습 이중매매 보이시죠?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체하고요. 넘어가세요. 자, 법률 행위는 요까지만 보고요. 바로 이제 의사표시로 갑니다. 의사표시. 68페이지. 68페이지. 의사표시. 네, 역시 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니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일단 칠판을 다 닦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법률행위 성립요건이에요. 무슨 요건이라고요? 성립요건,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었죠. 그 중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근데 그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죠, 일치가. 그리고 의사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적 간섭, 이걸 하자라 그래요. 외부적 간섭은 없어야 돼. 응? 이 외부적 간섭을 하자라 그래요. 이것들을 다 갖추면 그러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고 외부적 간섭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의사표시예요. 정상적인 거. 그럼 정상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법률행위가 그대로 효력이 생기면 되기 때문에 별로 이게 법리상 뭐 따질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건 의사표시 일치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일치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부적 간섭 있는 거 규정, 없는 거 규정? 있는 거.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이렇게 외부적 간섭이 있으면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제3장에서요. 네.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잖아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 보세요. 71페이지요. 자, 71페이지 오시면은 위쪽에 표가 나오죠. 표가. 의사표시 규정 체계가 나오죠. 네. 네. 자, 먼저 의사표시 불일치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109조 착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110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107조 비진위 표시, 그리고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외부적 간섭이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110조입니다. 110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효과를 보시면 무효도 그렇고 취소도 그렇고 상대적이라고 돼 있죠. 상대적. 왜 이걸 상대적이라고 하냐면은 공통점 첫 번째.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공법행위, 소송행위, 그리고 가족법상 신분행위. 이러한 행위들에는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공통점을 잘 묶어야 돼요. 공통점을 잘 묶어야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예. 공통점을 잘 묶으셔야 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네. 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묶습니다. 같은 속성을 묶고 다른 속성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게 빠르죠. 양을 줄일 수 있고. 네. 그죠? 근데 공감 못하는 표정들이시네요. 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공통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7조부터 진위 아닌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진위 표시라는 게 뭐냐면요. 비진위. 자, 일단 107조예요. 107조. 비진위 표시. 107조 비진위. 이거는 의사표시 불일치고요. 그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비진위 표시예요. 불일치를 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집을 샀어요. 집을.
5억짜리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계속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공동명의로 하자. 공동명의로. 공동명의 하자. 그럼 공동명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때요? 예? 결혼 전에 산 집이에요. 결혼 전에. 근데 공동명의 하자입니다.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줘야 돼요? 너무 삭막하시네요. 안 해줘요? 알겠어, 안 해줘, 안 해줘. 어? 그거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럼 내 명의로 하자. 내 명의로. 내 명의로 하자고. 쪼른다는 거죠. 쪼른다고. 미쳤구나. 그럼 절대 안 해주죠, 그죠? 싫어. 싫다 그러죠. 그래서 갑이 싫다 그러니까 잘 때마다, 주말마다,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내 명의로 해달라고. 자, 그래서 어느 날은 갑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해줄게. 잠 좀 자자. 해줄게. 그러니까 증여를 할게 이 말이죠. 증여할게. 니한테 네 명의로 넘겨줄게. 라고 갑이 표시한 거예요. 표시. 넘겨줄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에서 좀 나가라.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갑의 생각은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생각 없죠. 생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뭐 했어요? 표시했잖아.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분은 어떤 상태에 빠져요? 이제 기대하잖아요. 기대. 이제 해주겠구나. 기대.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계약서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저 도장 다 들고 온 거죠. 빨리 명의 넘기라고. 그럼 그때 과연 법리상 따졌을 때 갑은 을에게 명의를 넘길 의무가 있는 것이냐? 이 비진위 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거를 107조에서 규정해 놨어요. 지금 1항에 나오듯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효력이 있다고 돼 있죠. 유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 네 명을 해줄게. 네 명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게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의를 넘겨야 돼, 안 넘겨도 돼? 넘겨야 돼요, 명의를. 와이프한테 이렇게 명의 넘겨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넘겼을 때도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자,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미 을은 내 남편이 지금 증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비진위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걸 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 3년 내도록 저러고 있으니까.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갑이 비진이라는 것을.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예외적인 거죠. 예외. 그렇죠? 예.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공통상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상. 자, 그럼 무효를 뒤집으면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를 뒤집으면 유효가 되는 거니까 원칙적 맥락에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 몰랐을 때. 그럼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과실이 없다는 거죠. 선의 무과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뻥치는 거라는 걸. 그럼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무효기 때문에 다시 갑한테 되돌려 줘야 되는 거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들고 있어요? 팔아 먹어요? 팔아 먹잖아요. 이렇게. 빨리 팔아 먹어야 돼. 이렇게. 팔아 먹고 넘어갔을 때. 이때 병은 제3자인데 그런 사정을 모르죠.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거죠. 이러면. 아시겠어요? 못 찾아오죠. 그러니까 명의를 넘길 때는 그 가처분을 걸어놓고 명의를 넘겨야 돼요. 가처분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가처분 어디 가서 신청해요? 법원 가가지고 가처분 저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명의 넘길 테니까 대신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걸어놓는 거예요. 그죠? 사유, 이혼 이렇게 쓴 다음에 가처분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은 처분을 해 못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들어와 있어도 가압류, 가등기 들어와 있어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처분 돼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살 리가 잘 없죠. 안 사죠. 가처분 들어와 있는 거 안 사죠. 그래서 가처분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처분 걸어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진지하게 또 들으시죠? 농담하는 건데요.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예. 네, 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갑자기 와이프가 제 강의를 막 듣더라고요. 갑자기 요새 야 공부 좀 해볼까 이러면 갑자기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제 얘기하다 들켜 이제 다 듣는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하고 다 듣고 있더라고. 장모님 천하고 다. 저것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내려가세요. 자, 의 보세요. 의. 자, 의 첫째 줄 표의자가 내심의 진위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 알면서. 자, 밑에 예 보세요. 예.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사 없이.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데 월세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 빼라 라고 표시했죠. 그럼 역시 의사하고 표시하고 다르죠. 이게 비진위 표시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할 내심의 의사가 없이 그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역시 의사 표시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비진위죠. 넘기세요. 자, 72페이지입니다. 자, 사례 접근 나오고요. 사례 접근 그때 봤었죠? 자, 내려가 보세요. 요건 확인합니다. 요건. 의사 표시 불일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진이란 무엇을 뜻하냐?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이가 뜻하는 게 뭐냐? 진이. 자, 진이라고 하는 게 뜻하는 건 표의자 생각이죠. 생각. 표의자 생각이다. 생각. 뭐가 아니죠?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죠. 진이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네? 글자가 달라요? 생각은 뭘로 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 맞아요. 머리예요. 머리. 이성적 판단. 이성적 판단. 생각이죠. 생각.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에 있는 거죠. 가슴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강압에 못 이겨서 강압. 그러니까 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서류에다가 사인하고 빨리 도장 찍으시고 빨리 증여해 빨리 부동산을 넘겨. 안 넘기면은 너한테 불이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갑한테 강박을 하니까 갑이 공포심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증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한 이 갑의 의사 표시는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갑은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하겠다고 했고 그럼 갑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자, 갑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갑의 마음은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 싫다가 갑의 마음이죠. 그렇죠? 싫다. 나는 지금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 나는 빼앗김을 당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이 갑의 마음이죠. 근데 갑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증여를 하지 않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증여를 해야 되겠다까지 생각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건 갑의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비진이? 진이죠. 진이는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 이게 진이라고, 이게. 비록 마음속에서는 싫어. 였지만 현실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증여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를 토대로 해서 표시한 거죠. 그럼 갑의 생각은 증여해야 되겠다. 표시 증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다.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을 당해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을 때 그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단 갑은 강박이 있었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강박을 원인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요. 외부적 간섭 110조 사기강박. 110조 사기강박은 이거는 의사표시 일치다, 불일치다? 의사표시 일치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기강박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다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양괄호 2번에서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 표의자 생각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마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심화학습 판례 문장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판례. 강압에 의한 증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줄. 합수부 수사관에 재산 헌납 강요를 받고 강압을 못 이겨서 재산을 국가에 증여한 사건. 자,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증여자가 비록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현재 표의자의 마음은 나는 재산을 뺏기고 있다. 나는 지금 삥 뜯기고 있다. 나는 주기 싫다가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밑에 줄입니다. 중간에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증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나오죠. 이게 판단. 이게 표의자의 뭐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토대로 증여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죠. 결론적으로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했을 때도 의사 표시는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게 진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라는 거죠. 1번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판례 내려가죠. 명의대여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서류 채무자란에다가 서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대출을 실질적으로 받는 건 갑인데 명의를 지금 현재 준 건 을이죠. 을이 명의를 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명의를 대여해 준 이 을의 행위는 과연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것이냐?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을이 자기가 대신 갚겠다라는 그 의사가 있는 것이냐? 자, 이것들을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지금 이 단락에서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요. 여섯 번째 줄.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채무 부담 의사가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고 갑이 돈 못 갚으면 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돈 다 갚으셔야 된다. 을은 채무를 진다. 이렇게 판시했던 겁니다. 비진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넘기세요. 74페이지. 자, 효력이 나오죠. 원칙은 유효다. 원칙은 유효다. 그리고 원칙 유효에서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양괄호 2번.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 그리고 내려가서 2번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이요. 상대방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갑의 비진위 표시를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러고 나는 잘못 없다 그러죠. 그럼 을이 스스로 나 몰랐는데요? 나 잘못 없는데요?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갑 쪽에서 너 알고 있었잖아. 너 알 수 있었잖아를 입증해야 되는 건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습니다. 이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있죠. 요거 추정됩니다. 상대방 측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돼 버린다는 것은 을이 스스로 뭐 할 책임이 없다는 뜻?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뜻. 따라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입증해야 돼요. 당신 알고 있었지. 당신 알고 있었잖아. 혹은 너 알 수 있었잖아. 라는 것에 대해서 갑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가면 역시 또 찾아오기 힘들죠. 그리고 제3자의 선의도 추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한테 넘어가버린 이것을 찾아오고 싶다면 갑은 제3자가 뭐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악이라는 걸. 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근데 제3자는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러죠.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그알이나, 그알 아세요? 그알? 아세요? 오, 아시네. 오, 모를 줄 알았는데. 그알이나,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네? 거기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만나서 명의를 싹 넘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근데 이분이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팔아치우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대출을 다 이분 명의로 돼 있으니까. 네? 이분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분이 막 차는 막 지가 타고 다니는데 명의가 또 갑명의로 돼 있으니까 갑은 막 돈 갚아주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왜 하고 있죠? 예. 바보 같다는 거죠, 어쨌든.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네. 자, 효력이고요. 저 밑에 3번에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적용 범위에서요. 적용 범위. 자, 2번에 파란색 2번에 공법상 행위.
그리고 밑에 3번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자, 일단 2번의 공법상 행위 같은 경우는요. 양괄호 2번 보세요.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나가겠다고. 나갈 거야. 퇴직할 거야. 갑이 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나 때려치겠습니다. 때려치겠다고 사표 쓰는 거죠. 사표. 근데 실제 갑은 생각은 퇴사할 생각이 없어요. 퇴사할 생각 없어요. 근데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사표 썼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건 그렇게 표시했다는 건 갑의 의도가 뭐죠? 예? 갑의 의도가 뭐예요? 나 좀 잡아주세요. 그죠? 연봉을 올려주세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진이다 비진이다? 예? 진이 비진이? 비진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몰라요. 사장님이 몰라요. 모르고 무과실이에요.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어떻게 되죠? 빠이빠이. 퇴사하시는 거죠. 그죠? 퇴사하시는 거죠. 나가시는 거죠. 근데 사장님이 알고 있어요. 또 시작됐구나. 또 시작됐구나, 네가. 그래, 네가 또 사표 한 던질 때가 됐지. 그래, 알겠어. 그럼 뭐 얼마로 할까? 이렇게 협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이 갑의 비진입 표시, 사표 쓰신 거 이거 효력 있다, 효력 없다. 효력 없는 거지. 그럼 갑은 퇴사해, 퇴사 안 해? 퇴사 안 하죠. 상대방 알고 있는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갑이 공무원이라고요, 이분이. 야, 네가 공무원이면 공무원께서 사표 쓰시는 거 있죠? 이거는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에는 107조부터 110조까지 싹 다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돼. 107조 적용 안 돼. 적용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표 받는 을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사표 쓰신 거 효력이 어떻게 된다? 효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력 있다. 그럼 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퇴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괄호 2번 셋째 줄에 사직서 제출자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어도 사인의 공법행위는 107조 규정이 준용될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한 대로 유효다. 퇴직하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대리권 남용 관련해서는 대리권 파트에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비진입 표시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77페이지 허위 표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